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15일이죠.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위 employment 트렌드죠. 2018년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라고 있죠, 여러분.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만 15세부터 64세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생산 가능 인구는 our productive population입니다.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부터 64세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에서 일자리가 3개월 연속 현재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역할을 하는 연령대가 30대, 40대인데요. 이렇게 30대, 40대의 일자리가 발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 슬픈 실정입니다. 또한 30대, 40대가 핵심 경제활동 인구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30대와 40대가 핵심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핵심 경제활동 인구다. 이것을 core, 핵심이죠.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입니다. cor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핵심 경제활동 인구가 30, 40대지요. 대한민국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30, 40대의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50대, 60대는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 형태로서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를 여러분 한번 도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15세 이상 인구가요, 4,414만 1천명입니다. 4,414만 1천명인데 여기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요. 이 경제활동 인구는 2,818만 4천명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1,595만 6천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제활동하는 인구 중에 취업자가 있겠죠? 취업자는 2,706만 4천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라고 볼 수 있죠. 일을 안 하면 실업자가 되겠죠. 실업자의 수가 112만 1천명입니다. 112만 1천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실업자만 해도 무려 112만 명이 넘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3, 40대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일자리가 줄었나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는 15세 이상부터 64세까지인데요. 30대와 40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 한번 해볼까요? 먼저 2017년도에서 30세에서 39세입니다. 30세에서 39세의 인구가 751만 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인구가 739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2017년도 인구 중에 취업자가요 564만 7천 명의 취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용률은 75.2%가 되겠고요. 2018년도는 취업자가 561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때 고용률은 76%입니다. 이게 이제 30대가 되겠고요. 40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40대. 40에서 49세인데 이때 인구가 855만 4천 명입니다. 855만 4천 명. 40대가요. 그 중에서 취업자가 678만 5천 명. 그리고 고용률은 79.3%였습니다. 그리고 40대 2018년도에 인구는 84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자는 669만 7천 명이었습니다. 고용률은 79.2%가 되는데요. 자, 우선 40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취업자가 678만 5천 명. 그런데 2018년도는 669만 7천 명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소했죠? 얼마가 감소했느냐? 8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2017년, 18년을 비교하면 40대의 일자리가 8만 8천 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다면 앞으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장들 아니겠습니까? 또 세대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 또 학자금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자리가 40대에서 감소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3, 40대가 바로 핵심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핵심 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핵심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제조뿐만 아니라 건설업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었나요? 일자리가 줄어들었는가? 그런 원인들을 분석하면은 아무래도 올해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금을 인상시키면 소비도 촉진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임금 이상으로 부작용이 생겼고요. 또는 경기가 상당한 경기 악화, 경기가 침체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죠. 상대 국가에서 관세를 25%씩 부과하겠다. 자, 이렇게 무역전쟁이, 총탄 없는 무역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가 크나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바로 메이저급입니다. 메이저 리세션이죠. 이렇게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가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앞으로는 더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건설업, 또 서비스업,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 발전 그런 기본법, 서비스 발전에 대한 법을 빨리 하루빨리라도 통과시켜서 이러한 서민 경제에 이바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이제 고령사회가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연령들이 많은 분들의 일자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들의 크나큰 생계에도 타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그리고 고령자들의 연령층들의 어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일자리가 감소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습니다만은 20대 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